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유진투자증권을 인수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유진투자증권의 주가가 12%나 급등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두나무가 제주은행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제주은행의 주가가 급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두나무는 은행이나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일까요? 증권 전문가들의 논평을 보면 두나무가 그 제도권 금융사를 인수해서 사세 확장을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제도권 금융사를 인수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째로 은행입니다. 두나무는 왜 은행을 인수하는 데 관심을 가질까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은행에서 실명 계좌 확인서 등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서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는 그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때문에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에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명계좌 발급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고 사실상 살아남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폐업을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차이는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 고객들은 돈의 입출금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직 그 암호화폐의 입출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실명계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두나무에서는 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것이고 대형 은행은 인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은행의 인수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무의 그 제주은행 인수 추진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지 사업 다각화라든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권회사의 인수도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입니다. 이걸 보시면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춘 거래소만을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등을 받아서 금융위에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형식상으로는 신고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향후에는 입법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허가제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허가제란 그 요건만 되면 누구나 뛰어들어서 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어서 금융회사들이 거래소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되면 우리나라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도 당당하게 거래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작년 6월에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를 삼은 건은 무허가 증권 거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등 극소수의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그 솔라나, 카르다노, 폴카다처럼 그 시가총액이 큰 코인도 모두 증권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증권성 코인을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인을 거래하려면 정식으로 상장 심사를 통과한 후 증권 거래 허가를 획득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SEC가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소한 행위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한 SEC의 작업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작으니까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이걸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SEC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넘겨주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SEC의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권을 비제도권 거래소들로부터 제도권의 금융회사로 넘기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그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그 CEO인 던 패츠패트릭은 SEC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소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안길 것이라면서 SEC의 조치로 일부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SEC의 조치를 전통적인 금융사가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라는 것이 주식 거래와 유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암호화폐 거래를 우리나라에서 증권사보다 더 잘 운영할 곳은 없습니다.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고 고객 보호 역시 그들이 늘 해왔던 것들입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호황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호황이던 2021년 두나무는 매출이 3조 7,046억 원, 영업이익 3조 2,714억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88%입니다. 2021년 당시 증권사도 호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삼성증권은 2021년 매출액이 9조 8,095억 원, 영업이익이 1조 3,087억 원이어서 영업이익률이 13%입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매출액이 10조 7,662억 원, 영업이익이 1조 2,979억 원이어서 영업이익률이 12%입니다.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모두 업비트의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증권사의 수익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암호화폐 거래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22년 8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대형 증권사들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국내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증권사들은 부인했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규제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제도권 증권사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에서 규제의 윤곽만 뚜렷하게 나오면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증권사가 암호화폐의 거래소 사업에 뛰어들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기존 거래소들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증권사들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 문제의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한다면 업비트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증권에서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즘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국의 SEC가 암호화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이유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기 때문에 SEC의 규제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SEC에 의하면 비트코인 캐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증권입니다. 최근에 일부 코인의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들이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아닌 곳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권으로 판명된 코인을 거래하려면 정식으로 상장 심사를 통과한 후 증권거래 허가를 득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증권사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증권사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업비트가 증권사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증권사 인수 추진설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어제 증권가에 나던 두나무의 유진투자증권 인수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